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억 5천으로 15억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어제 요즘에 계속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상담을 하거나 제가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 방송인 줄 알았는데 왜 부동산 얘기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도 인증도 했고, 제가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의 90%, 그리고 현금은 5%, 그리고 미국 주식은 5% 가지고 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만 원 중에 1억 2천만 원 이상은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냈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수에 사니까 여수의 입주 물량은 올해도 많고 내년에도 많고 이렇게 식으로 조금 내후년에는 좀 적어지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입주 물량, 수요 물량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닙니다. 이거는 100개 중에 한 가지에 포함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내가 이 부동산을 사는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나요? 수요 물량이 많으면 올라가나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 입주를 하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입주를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수도 전체 평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20평이 많은지 30평이 많은지 40평이 많은지 50평 이상이 많은지 판단해서 50평이 없다. 그러면 50평 위주로 공략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천은 또 예를 들어서 올해 많고 내년에도 많고 이러면 올해 내년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두시는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임장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량이 있는데 나는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무조건 순천이 다 떨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A라는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B라는 지역이 거리상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뭔가 단절이 돼 있어요. 같은 순천이지만 서쪽이냐 동쪽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입주량이 몰려 있지만 B는 입주 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B는 아무래도 유지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카페에서 알아보면 어디 아파트가 좋다더라, 어디가 괜찮다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도 알아보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어디 동 어떤 아파트가 좋다더라, 예를 들어 부산이면 해운대 모르시는 분 없죠? 이렇게 서울이면 강남 이렇게 모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좋은 스승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강의비 아끼지 마시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많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고수들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수들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 멘토를 삼으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강의로 들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현실적인 목표를 좀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1억 2천 정도를 투자하시고 주식에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에 몰빵하라, 부동산에 몰빵하라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한 1억 2천 정도, 요즘에는 좀 더 1억 2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서울 경기도권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면 잘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고, 안 되면 지방 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리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방법을 좀 찾아보셔라. 그리고 한 군데 한 선생님의 말만 믿지 말고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하셔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계속 수익을 좀 내시고, 주식에도 수익을 내다 보면 현실적으로 1억 5천을 가지고 15억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벌기 어렵고요.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는 지금 달려가셔서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달려가셔서. 그래서 어제 알아보고 오늘 알아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 약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떨 거다, 저쩔 거다,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부동산부터 달려가셔서 알아보시고, 내 금액에 맞게 훨씬 더 1억 2천보다 더 많으면 좋겠죠. 적으면 적은 대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해보셔야지 여러분도 자산을 더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나쁘다, 적폐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자기 집 하나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이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블로그에 비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서 성과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못 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다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 해드린 분도 있고 글로 상담해드린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100% 믿지 마시고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스승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지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관해서 얘기하면 몰빵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 날 FOMC 미팅 때면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좀 사시라 했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사셨을 거고, 보수적으로 하신 분들은 더 내려오면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번 계좌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이 TQQQ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배 레벨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잘못 몰빵 투자하면 한 방에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시고, 매도가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오면은 팔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오르면 사야 되겠다,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시고 하시면 좋고, 이번에 못 샀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는 옵니다. 하지만 내가 몰빵을 하는 순간 잘못돼서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면 다시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을 실현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면 좋겠어요. 너무 나는 장기적이야 해서
그런 것보다 지금은 변동성이 아주 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팔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계좌는 계속 장기 계좌로 갖고 간다 생각하시고 2번 계좌는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좀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금리 인상 0.25% 했는데 CPI가 7.9%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요. 러시아는 이번에 채무를 어느 정도 상환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다시 또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지표들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느 것들이 연관이 있느냐,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상승하니까 유가를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감소가 더 있어야지만 유가를 잡을 수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셧다운 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수요가 감소가 있어야지만 유가의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뭔가 유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가 조금 힘들다는 상황.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2분기에는 120, 하반기에는 130으로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있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은 경제적 힘이 있고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떤 한 추세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났다면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가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ETF 총정리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보내드렸죠. 거기에 보면 UCO라는 게 있습니다. UCO. 이거는 유가에 연동하는 종목입니다. 유가에 연동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지금 쭉 떨어졌었죠? 쭉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 구간을 막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까지 떨어져서 확 떨어졌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도 떨어지고 이런 좋은 상황들이 많이 온다면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이런 지표들은 좋지 않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지표입니다. 이렇게 RSI, 맥드 뭐 이런 것들처럼 그냥 하나의 이런 기술적인 분석 말고도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연계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는 유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RSI 지표, 맥드, CCI, 뭐 MFI 이런 걸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봐가면서 이거와 이거의 상관관계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또 이럴 것이다라는 그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오르고가 아니라 이게 오르니까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좀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UCO라는 종목을 보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자재에 보면은 WTI 같은 경우는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TQQQ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TQQQ는 조금 더 올라와 줬죠. 지금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지금 3일 연속 하나, 둘, 세 개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52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52 정도부터는 한번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공격적인 분들은 나는 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뭐 50부터라도 수익을 좀 내시면 어제부터 50.19였으니까 어제부터 조금 한 주씩 팔아보시면서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보수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나는 52에 만족 못해 하신 분들은 뭐 60불부터 하시든 뭐 그 이상을 하시든 이제 상관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내가 2번 계좌에서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빨간불도 보시고
수익 실현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멘탈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번 계좌가 우리가 60이나 뭐 65, 70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